가구팡세 시간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 둘째는 죄밖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셋째는 십자가만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100명만 모이면은 세상을 개조 변형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어떤 광고지에 보니까 크게 금융관계 광고지인데 결국은 사람입니다. 이런 광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에이전트로서는 최고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한 사회에 같은 사명을 가진,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룹이 20%가 되면은 그 사회 전체가 바뀔 수가 있다. 그 같은 사상으로. 그런 말이 진리입니다. 1960년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은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아마도 5%밖에 안 됐을 줄 압니다. 그래도 곳곳에서 크리스찬들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정화수 역할, 청정수, 참 오염되지 아니하는 청정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25%랍니다. 전 인구에. 그러면서도 사회에 무슨 사건이 나면은 어두운 사건 하나는 꽃같이 집사, 장로, 때로는 누구누구 교회의 성도 아니면은 때로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 가담되는 현실입니다. 25%라는 크리스찬이 사회의 오염을 막아내는 청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스스로가 오염이 되어 사회에 오염시키는 이런 슬픈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유명한 소설이나 혹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웃어봅니다. 고려시대 때의 시인 이규보라는 사람은 세상이 하도 우스워서 낮에는 바빠서 못 웃고 밤에 이불을 덮어쓰고 혼자 쿡쿡 웃노라. 그런데 저도 한 번씩 쿡쿡 웃습니다. 춘향전을 보십시다. 춘향이는 그 모진 고문과 회유 속에서도 마침내 이도령과 해피엔딩을 가지지요. 그 다음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결혼했겠죠. 결혼했으면 그 가정은 어땠을까? 춘향전에서 나오는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서슬퍼런 고문과 곡참 이 곤장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던 춘향이가 이도령 앞에서는 어땠을까? 아마 이도령이 시급했으리라 봅니다. 춘향의 대쪽 같은 성품 때문에 이도령이 뭐 하나 이룰 수 있겠습니까? 끔찍했으리라 봅니다. 유명한 사랑의 이야기 로미오 줄리엣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로 원수되는 집안에서 남녀가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나이가 10대입니다. 저들이 부모도 모르게 신부에게 찾아가서 결혼식까지 합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거기다가 또 나중에 자살까지 않습니까? 못 말리는 10대의 일탈입니다. 그 일탈을 이와 같이 사랑으로 표현해서 아름다운 로미오 줄리엣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흥부전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흥부전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재벌들을 싫어하는 일반 사람들의 사상이지 돈이 많은 흥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놀부가 말이죠. 돈이 많은 형 놀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의도식하는 동생 흥부가 사실은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심청전 그냥 효도
효성이 지극한 딸이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째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공양미를 만드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공양미를 만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빚을 졌다 할지라도 부모가 져야지 왜 자식이 져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괜한 억측을 해봐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5일입니다. 짧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워싱턴주의 전 상원의원 신효범 씨의 부고입니다. 향년 86세라 그랬습니다. 꼭히 포장을 아니해도 그의 삶은 소망 잃은 젊은이들에게 생각해 볼 만한 참 인생길이었습니다. 1935년생인 신효범 씨는 경기도 파주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4살 때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가버렸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그는 외갓집에서 맡겨집니다. 사촌 동생이 먹는, 외사촌이죠. 동생이 먹는 엿이 먹고 싶어서 완력으로 빼앗았다가는 외숙모에게 두드려 맞고 6살에 가출을 합니다. 몰래 기차에 숨어 서울역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깡통밥 얻어먹고 거지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름에는 지날 수 있는 것이 가까운 곳에 남대문 시장이 있어서 이것저것 먹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겨울이 되면 문제였습니다. 2살 위에 친구와 깡통밥 얻어먹으면서 붙어서 껴안고 온기를 서로 느끼면서 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자칫해서 철도 사고로 팔다리를 잃고 죽어가는데 목격했습니다. 거의 울면서 네 목까지 내가 살겠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다짐했다 그러죠. 당신은 6.25 사변 중이었습니다. 미군 차량이 지나가면은 손을 내밀고 give me gum, give me chewing gum 뭐 이렇게 하는 때입니다. 아마도 미군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런 거고 그 중에 하나 이 신효범이를 데려갔습니다. 200여 명 가까이 있는 거지 중에 한 사람 신효범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무엇을 했을까? 하우스보이가 됐단 말이죠. 물론 이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우스보이로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엄마가 그리워서 거의 울고 있는 밤에 한 사람이 미군 병사가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러냐?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 이 사람과 연결되었는데 그 당시에 군목이라 그랬습니다. 이 군목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얘야 미국에 가면 나에게 새 아이들이 있다. 그래도 네가 원하면은 내가 내 아이가 안돌스 입적해서 데려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앵벌이 하던 아이가 하우스보이가 되었고 하우스보이 가운데서도 또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이죠. 양자로 갔습니다. 그가 간 때가 16살 때고 도착한 곳은 중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브링엄 대학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물론 학위가 없으니까 고등학교를 밤잠을 가면서 노력을 해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또 열심히 알바하면서 참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스스로 아버지를 무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브링엄 대학에서 정착을 하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국제 석사 학위를 갖고 워싱턴 대학에서
각각 박사학위를 가지고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워싱턴주 최초 한인으로서 상원에 당선이 됩니다. 나중에 상원 부위원장까지 됩니다. 병으로 은퇴하고 지난 4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포사회에 혹시 종종 이런 입지전적 전설적인 인간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실 기가 막힌 삶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GNP가 60불입니다. 60불. 가장 가난한 나라의 거지 고아가 미국의 한 주에 박사가 되고 상원의원이 되고 그것도 부위원장까지 되었다는 것.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건 행운이야, 우연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고 또 아픔을 달려왔고 견뎌왔을까 이 생각입니다. 노력했을까? 이런 노력과 이런 땀 흘림이 아니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피를 보는 사람이 피를 흘린다 하듯이 이런 사람 100명만 있다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신효범 씨라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참 땀 흘림이죠. 시카고의 한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의사 3사람만 있으면은 시카고를 바꿀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접고 LA 쪽으로 습으로 이사 갔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흘리는 땀, 슬픔을 참아내는 그 인내, 노력, 눈물, 이 모든 것으로서 내가 한 사람의 사람으로 결국 사람이란 말 바뀌어질 수 있다면 내 주위도 바뀔 수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이어서 세상을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열심과 눈물과 땀을 통해서 우연이 아니라 정말 내 노력에 이어서 하나가 밝아질 수 있다면 세상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되십시다.